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 신기술을 쏟아내고 있고 엔비디아의 돌풍에 힘입어 이 기회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을 꿈꾸는 테슬라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를 본격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테슬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본격 개발이 발표되며 업계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본격 생산할 예정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전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AI 데이에서 자체 개발한 D1 칩을 선보였는데요. 자율주행에 특화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1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대표주자 A100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D1 칩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칩보다도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 때 기성품이 없어서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이미 모든 부품을 스스로 만들었던 노하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친환경적인 리튬 정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이 되면 기존 업체들보다 30% 저렴한 비용에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정제해서 원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접용접을 없애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 캐스팅을 통해 용접 로봇의 70%를 없애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제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기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부터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고의 수직 통합 기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정신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컴퓨터와 관련해서도 수직 통합을 이루었는데요. 각 차량의 내부에서 직접 추론을 하는 엣지 컴퓨팅의 경우 하드웨어 1.0에서는 모빌 아이 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자 하드웨어 2.0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테슬라는 계속해서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드웨어 3.0부터는 스스로 칩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 3.0 때부터 엔비디아와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진보된 하드웨어 4.0은 새로운 유형의 모델 3와 사이버 트럭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4.0을 넘어 5.0이 되면 인간보다도 1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추론을 하는 각 차량의 자율주행 컴퓨터를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선생님이 각 차량이 수집한 엄청난 양의 도로주행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최적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테슬라 차량은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 한 대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서 도조 슈퍼컴퓨터로 정보를 보내면 도조 슈퍼컴퓨터가 수많은 연산을 통해서 자율주행 FSD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모든 테슬라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된 FSD를 OTA를 통해 업데이트하면 모든 차량이 똑똑해지는 엄청난 시스템이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입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한 대가 똑똑해지면 모든 차가 똑똑해지는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테슬라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 생산은 이제 자율주행을 훈련시키는 선생님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똑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D1 칩이라는 핵심 프로세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놀라운 칩인데요. 이 칩을 25개 모아서 한 단위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닝 타일을 6개 쌓은 다음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면 시스템 트레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레이 2개와 컴파일러 그리고 전원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캐비넷을 만들게 되는데요. 캐비넷 10개를 모아 하나의 엑사팟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엑사팟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레이와 캐비닛이 계속해서 추가될수록 슈퍼컴퓨터 엑사팟의 성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종 슈퍼컴퓨터 도조 1 엑사팟의 연산력은 1.1 엑사플롭스입니다. 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연산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슈퍼컴퓨터 컴퓨팅 계획을 보면요. 2023년 7월에 도조 슈퍼컴퓨터를 본격 생산하고요. 약 6개월 후인 2024년에 슈퍼컴퓨터 컴퓨팅 능력으로 세계 5위 수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4년 10월에는 100 엑사플롭스라는 어메이징한 컴퓨팅 파워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지금으로부터 16개월 후에 100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 되려면 엔비디아 A100 GPU 30만 개를 합쳐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테슬라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계획의 절반만 달성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업에게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 인텔과도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계획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가 그려질 정도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목표한 100 엑사플롭스 능력을 내년 말까지 갖추게 된다면 현재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는 챗 GPT를 훈련시키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억 개에서 200억 개 수준의 파라미터는 한두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많은 테크 기업들이 테슬라의 반도체 칩을 구매할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테슬라 운영체제에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상용화된 것보다도 훨씬 발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6월 21일 IT 전문지인 The Verge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 3에서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테슬라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코드를 해킹해서 공개한 이력이 있는 익명의 유명 해커, 온라인에서는 그린 온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명 해커가 인터넷에 이것을 증명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테슬라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따서 일론 모드라는 별명을 붙이고 숨겨진 기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대에 손을 대야만 차량이 주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도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커가 발견한 새로운 모드는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도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커는 600마일, 약 965km에 이르는 주행을 통해서 이 기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상당히 완성에 가까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지난달 8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월간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해고 건수는 지난달인 4월과 비교했을 때 20%가 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총 8만 명 중 25%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 중 특이한 3,900명, 약 5%는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 감소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최근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대로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개인이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기업들의 정리해고 누적 규모는 무려 42만 명에 가까웠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전체 고용 시장은 탄탄하다는 지표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들의 고임금 일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긴축, 그리고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테크 기업들의 고임금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최근 상승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산업에 도입해서 자동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아마존 로보틱스는요, 세계 최고의 대규모 모바일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플릿의 최근 핵심은 프로테우스 로봇입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생겨서 여러 대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프로테우스는 자율주행으로 물류창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옮기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 구축된 엔비디아 아이작 심이 물리적으로 정확한 포토리얼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프로테우스가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엔비디아 젠슨 왕 CEO는 앞으로 대규모 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옮겨 놓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생산시설 자체를 디지털 데이터에 그대로 옮겨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조기업들은 생산 과정의 변화를 주려면 직접 생산시설을 세우고 바꾸면서 그 시간 동안 생산량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생산시설을 옴니버스란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손실 없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연결하는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리적 시설을 만들기 전에 디지털 트윈에서
물리적인 시설이 어떻게 하면 최적화되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상 공장 통합을 통해 전 세계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먼저 적용되었고, 이제 소비자에게로 나온 것이 바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피드백을 강화하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이 반도체 업계는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84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인 팹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는 300개의 공장을 건설해서 2억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100개 이상의 메가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산 현장에서 엄청난 효율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보여준 폭발적인 엔비디아 주가의 힘인 것이죠. 영상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존 물류창고로 가보면 디지털화가 물류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전 세계 수십 평방피트의 창고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상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공학 재료 기술을 이용해 최고의 생산시설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최강의 제조 혁신 기업입니다. 2022년 3월 22일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를 오픈했는데요. 2019년에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유럽 내 테슬라의 첫 생산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선형 구조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확장에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장 처음 공정은 철판을 잘라내는 프레스 공정입니다. 잘려진 철판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자동화 공정입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100% 무인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려진 패널은 용접과 본딩을 위해서 차체 공장 바디샵으로 이동합니다. 큰 기계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이제 차체 공장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패널이 이동됩니다. 이제 다음 공정은 테슬라에서 가장 자랑하는 기가 캐스팅 공정입니다. 예전에는 접용접으로 모든 차체를 붙였지만 테슬라는 이 기가 프레스를 이용한 캐스팅으로 한 번에 프론트 바디와 레어 바디를 찍어냄으로써 기존 로봇의 3분의 2 가량을 제거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고 부품 수를 줄였고요. 단차를 줄이는 등의 혁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퀄리티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용접하는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말 그대로 100년 자동차 역사의 제조혁명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기가 캐스팅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은 우주항공 로켓 제조 회사인 스페이스X의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만드는 혁신 기술에서 가져왔고요.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램프업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 면의 우위뿐 아니라 정확한 치수 제어로 전기차 조립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바디숍에서 각 패널의 용접과 본딩이 이루어진 다음 조립된 차체는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공정으로 이동이 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제조 공정을 보게 되면 무인화를 하기에 충분한 스마트 공장의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긴 터널을 통해서 도장 공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 프로세스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 프로세스를 에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실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조립 공정인 의장 공장에서 마지막 생산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일론 머스크는 공장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쉽지만 대량 생산이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스마트 팩토리를 보게 되면 이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폭발은 어쩌면 20년 전에 닷컴 버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옮겨 놓았고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20년 후인 인공지능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컴퓨팅 파워를 비롯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이 열어갈 미래는 20년 전 닷컴 버블에서 부족했던 현실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상당 부분 주가를 정당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 시작이 엔비디아였다면 마지막은 빅테크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부자가 될 거대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